용기에 물을 넣고 가열하면 물이 기화하면서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이때 수증기가 만들어내는 힘을 이용해 피스톤을 움직이면 물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임스 와트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하는 동시에 실린더 옆에 수증기를 응집시키는 응축기까지 설치함으로써 증기기관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이후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의 피스톤 왕복 운동을 바퀴의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 결과 증기의 힘으로 바퀴를 돌리는 기차와 배가 탄생합니다. 다양한 교통수단이 등장하면서 대량 수송과 이동이 가능해지자 생활은 한층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증기기관은 또 대량 생산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증기기관으로 가동되는 방적기는 섬유산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원동력이었던 증기기관, 바로 그 증기기관을 움직인 것이 석탄이었습니다. 증기기관이 생기기 전까지는 인간들이 큰 일을 하려면 소나 말 같은 힘센 동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아니면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만들거나 풍차를 만들었어야 되는데요. 바람은 우리가 원하는 때 불지 않을 수도 있고 소나 말 같은 동물은 먹을 것을 필요로 하고 또 지치기도 합니다. 근데 증기기관은 지치지도 않고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에 굉장히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기기관을 이용하면 큰 기계를 만들 수도 있고 기차나 배를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때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증기기관 때문에 우리가 19세기에 큰 산업혁명을 이루게 된 거죠. 증기기관의 연료로 산업화 시대의 견인차 역할을 한 석탄. 하지만 석탄은 부피가 커서 운반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태우는 양에 비해 열 효율도 낮았습니다. 석탄보다 더 좋은 에너지원은 없을까?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석유였습니다. 석유는 태양에너지로 자라난 식물을 먹은 바닷속 또는 육지의 동물 시체가 열과 압력에 의해 변해서 만들어진 화석연료입니다. 땅속에 저장된 또 다른 형태의 태양에너지인 셈이죠. 석유는 4세기 전부터 발견돼 방수 재료나 윤활유 등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땅 위로 배어나오는 이 끈적한 기름에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석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드레이크였습니다. 1859년, 당시 사람들도 종종 석유를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드레이크 역시 약간의 연료를 얻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죠. 그런데 땅속 21m 깊이에서 막대한 양의 기름샘이 발견됩니다. 그 후 사람들은 땅속에서 석유를 뽑아 쓰기 시작했고 석유는 순식간에 인류의 주된 연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매장된 지역이 한정돼 있어 수송과 저장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죠.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전기였습니다. 전기의 존재는 정전기나 벼락으로 인해서 아주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가 유용한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역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831년 영국의 한 젊은 과학자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과학사의 길이 남을 이름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
그가 연구하던 곳은 박물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패러데이 연구가 그만큼 위대하다는 의미죠. 가난한 대장장이의 아들로 어릴 적부터 호기심이 많았던 패러데이. 과학자가 된 그는 전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무려 12년 동안 한 가지 실험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전기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He found that if you moved a magnet in and out of a coil wound with wire, you would induce an electric current, and that's the discovery of electric generation. 전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석 사이에서 코일을 움직이거나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과학사의 위대한 발견 중 하나인 전자기 유도 법칙입니다. 이때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그리고 자석을 빨리 움직일수록 전류의 세기가 커집니다. 패러데이 법칙을 기반으로 그 후 많은 사람들이 발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현대의 발전기도 원리는 같습니다. 자석이나 코일을 돌리기 위해 수력, 풍력, 화력, 원자력 등의 다양한 에너지원을 이용하지만 발전의 원리 자체는 1831년 패러데이가 발견한 것과 모두 같은 것입니다. But one has to say it's really not until the 1880s, some 50 years after Faraday's discovery of induction, that electricity starts being a practical technology which begins to be widely used. Imagine a world without any electricity. We wouldn't be doing this television program to begin with. There would not be any computers, any planes, any cars. 패러데이의 발견으로 인류는 비로소 전기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 후 전기를 대중화시킨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입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밝게 빛나는 전구를 만드느라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 경쟁의 승리자가 바로 에디슨이었습니다. 실 모양의 탄소로 된 심지를 넣은 오래 빛나는 전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전기를 대중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인간의 생활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밤에도 나처럼 생활할 수 있게 됐죠. 언제 어디서건 바로 쓸 수 있는 전기의 시대. 인간은 화석연료에서 얻은 태양에너지를 전기로 바꿔 수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보내는 방법을 발명해낸 겁니다. 꽂기만 하면 펑펑 쓸 수 있는 전기 덕분에 사람들은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전기가 필요했고 더 많은 전기를 만들기 위해선 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 화석연료가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오이를 하나 먹는다고 하면 집 앞에 있는 텃밭에서 오이를 내가 가져서 따다가 그걸 물에 씻어서 먹으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진 농촌에서 생산을 하면 그거를 포장을 하고 트럭에 실어서 보내고 대도시에 있는 슈퍼에서 전시를 하면 우리가 또 차를 타고 가서 그거를 사가지고 와서 그걸 집에서 냉장고에 놔뒀다가 또 나중에 꺼내서 먹습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죠. 문제는 화석연료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손실된다는 사실입니다. 석탄 100을 투입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는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10 정도는
전기를 송전하는 데 소비되고 나머지 50은 열과 이산화탄소 등으로 방출됩니다. 하지만 전기 사용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인류는 화석연료에 중독돼 갔습니다.